자, 아까 우리가 이제 전원을 꺼서 안전 모드 들어가는 것도 잠깐 봤었고, 그 다음에 뭐를 봤냐면은 CMOS라는 곳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CMOS에. 예. 그래서 CMOS 안에서 뭐를 했어요? 아까 뭐 빠르게 부팅할 거냐, 부팅 수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귀찮고, 난 부팅할 때만 그때만 사용할래. 그래서 F11번 누르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연테크는 F11번 누르면 되지만 삼성전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딜리트 키 누르느냐 아니면 F2번 누르느냐. 우린 딜리트 키 눌러서 들어갔었죠. 시모스를요. 삼성전자는 F2번 키 눌러요. F2번 키. 그 제조모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실로 말하면 F11번 눌렀을 때 부팅 장치를 뭐로 선택할 거냐를 선택을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는 아까 3개가 떴었죠. 왜? 하드 하나, DVD 하나, USB 메모리 3개가 떴고 이 책에는 하드가 2개, USB 하나, DVD가 하나 있으니까 4가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구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UEFI 바이오스 해가지고 기가바이트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뭐 울트라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거 거기 숫자가 3 써있어요? 3년 무상 보증한다는 뜻 같은데? 그거로 했을 때는 UEFI 바이오스에서는 부팅 순서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좀 다르게 뜬다 이거지. 근데 거기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마우스 포인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우스를 지원해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바이오스 컴퓨터는 새 건데 바이오스는 흥거를 쓴 거예요. 구형 방식을. 왜? 이게 싸거든. 오른쪽에 있는 UEFI 바이오스 그 모드는요 비싸요. 바이오스가. 단체는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 개인들이야 조금 뭐 5천원씩 비싸더라도 단체는 한 대가 안 타지 5천원이지만 10대면 5만원이고 20대는 10만원인데 그러니까는 다못 100원이라도 싼 거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고. 자, 부팅할 때 책 위에 보세요. 딜리트 키를 누르는 건지 F2번 키 누르는 건지 F8번 키 누르는 건지 F12번 키 누르는 건지 또 F11번 누르는 건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르다 이거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86페이지. 그래서 아까 뭐 고급 옵션이 어쩌네 문제 해결이 어쩌네 이런 게 나온 거고요. 윈도우 7은 가로로 글자가 나왔죠. 아까 안전모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뜨잖아요. 근데 윈도우 8에서는 이렇게 그림 형태로 좀 뜨더라 이거지. 정상적으로 좀 보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로고 그림 있죠? 키보드에 키보드 제일 하단에 보면 윈도우 로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I 눌러 보실래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여기는? 이 책에는 되죠? 이 책에는 뭐가 나와요? 윈도우 로고에다 I 글자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PC 설정 방법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럼 뭐 눌러야 될까? Alt 이거는 제가 Alt키 저기 뭐 Alt가 아니라 그 로고 플러스 퍼즈 키 F12번 오른쪽으로 가면 프린트 스크린 키 스크롤 키 퍼즈 키라고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로고 플러스 그걸 누르면 이게 뭔데 이거지 뭐 내 컴퓨터가 속성 본 거지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 윈도우 로고 플러스 여기 있는 퍼즈 키를 누르면 딱 바로 이게 나오거든요. 예. 안 돼요? 안 되시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죠? 거기서 속성 누르시면 되니까는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슉슉 뭐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저게 나왔지? 저건 뭐야? 막 이런단 말이야. 뭐 그 차이지. 바탕화면에 가서
속성. 본래는 어떻게 했어요? 제어판에 가서 시스템 누르는 거거든요. 시스템. 그럼 이게 뜨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작 눌러서 제어판 가서 시스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키보드 착 누르면 착 되거든. 그럼 있어 보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있어 보이는 거를 많이 하시면요 편해요. 결국에는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지, 키보드. 근데 우리는 키보드 싫어하거든. 마우스가 편해. 어. 자, 여기 보면 이런 거 있네요. 시스템 보호. 시스템 보호라고 보여요? 시스템 보호. 여기 시스템 보호,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이런 거 보이세요? 시스템 보호. 그럼 여기 무슨 시스템 보호가 복원, 여기 보면 복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원. 그 뭐 복원을 시작하는 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시작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가서 보조 프로그램 가서 시스템 도구에 가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책에서는 시스템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서 시스템 보호에 들어가면 복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저렇게 하셔도 되고 컴퓨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길이. 윈도우 8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윈도우 8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윈도우 8이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더 편리성은 추구해 놨어요. 근데 이게 없어. 윈도우 8은 이게 안 떠. 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아이콘을 밭에다 꺼내놓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뭐 좀 보고 싶은데 이거를 바꿨어요. 윈도우 8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여기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천장이나 저 꼭대기 천장이나 제 가운데 있자. 화면 밑에 거기다 마우스를 퉁 튕기면 아이콘이 쫙 떠. 그럼 거기서 딱 누르면 시작이 열리거든. 삼성 거는 그렇게 서비스를 해놨어.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인터넷상에서 공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처럼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MS가 욕을 먹은 거예요. 윈도우 7까지는 다 시작 눌러서 사용했는데 윈도우 8은 그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큼지막하게 뭐가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싫은 거라. 그리고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막 이상하게 생기니까 사용자들이 싫어해서. 그렇다고 그때 알아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 괜히 항복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MS도 그냥 똥꼬집 푸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왜 사용자들은 외면하고 있고. 근데 외면하면 뭐 할 거냐고. 딴 데 옮겨 탈 데도 없잖아. 싫든 좋든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 10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써야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라. 자, 이 책에서 아까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PC 복구 초기화. 이거는 위험해요. 초기화는 뭐야? 데이터도 다 날리고 프로그램도 원위치 시키는 거니까 어렵고. 그런데 이거는 복원이거든요. 복원.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추가 복원 지점 표시를 눌러보면 이렇게 뭐가 쭉 떠요.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추가 복원 지점을 선택을 하면 추가 복원 날짜들이 보일 겁니다. 혹시 보이나요? 저는 1월 19일 거 보이고 14일 거 보이고 12일 거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6일 것도 보이고. 자, 이런 경우에요. 현재 날짜가 21일입니다. 그런데 20일날 어제 뭔가를 했더니 컴퓨터를 켰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컴퓨터를 켜갖고 쓸 때는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껐어 어제. 오늘 다시 켰더니 뭐 광고창에 디립다 나타나네.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어제 그저께는 이상이 없었죠. 이상이 없잖아. 그럼 여기 들어와서 최소 19일 날짜는 이상이 없는 거잖아. 그래놓고 다음을 누르면 19일 날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 환경이. 어제 문제가 생겼다면 어제 그전 날짜인 19일이나
아니 뭐 여기 18일은 없어요. 제 컴퓨터엔 18일이 없거든요. 왜? 18일 날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 봐. 뭐 환경 바뀐 게 없었나 봐요. 13일도 변경된 게 없었고 12일 날 변경이 좀 됐나 봐요. 한글이 전체를 설치했나 봐. 12일 날 뭐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러니까 그 날짜로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누르면 컴퓨터가 모든 환경을 그 이전 날짜로 돌려놓는다고. 그럼 레지스트리에는 20일 날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 광고창에 관련된 게. 그럼 19일 날짜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레지스트리가 빠져나오는 거지. 날짜가 돌아갔으니까. 역사를 되돌린 거야. 타임머신 타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뭐야 복원을 하면 복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하면 좋은데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방법이 또 없어요. 그러면 아예 그 전 날짜로 다시 가야 돼. 복원 모드로 들어가서. 근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애들은 또 안 되기도 해요. 원래는 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 이 책에 나온 대로 뭐 초기화를 시켜야지. 근데 초기화는 브랜드 제품은 가능해요. 윈도우 8에서는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윈도우 7이나 얘는 초기화 기능이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떠요. 복원 모드. 복원해서 윈도우를 복원하게끔 해가지고 이전 날짜로 되돌리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이거 말고 기계 자체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주연테크잖아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얘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연테크는 DVD를 윈도우 DVD를 줬거든요. 그걸 집어넣고 다시 설치해야 돼. 삼성은 DVD 프로그램을 안 줘요. 윈도우 7 DVD를 안 주고 컴퓨터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킬 때 아까 F8번 누르듯이 거기는 뭐 F6번을 누르든 뭐 이렇게 하면 공장 초기화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드적으로 딱 세팅을 해갖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저장한 내 문서도 데이터는 없어졌고 즐겨찾기 하는 것도 없어지고 프로그램 한글 2007 깔아놓은 것도 안 나타나고 다시 깔아야지 뭐. 근데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이 어디 다쳐가고 기부스를 했어. 제일 좋은 건 뭐야? 새 팔로 쓰는 게 좋은 거지. 새 팔. 근데 새 팔을 못 쓰잖아요. 이걸 띄워버리고 새로 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나타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수선해서 쓰는 거지. 사람은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유지보수 안 하고 새로 설치해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하지 그게. 근데 그거를 안 해봤으니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할 줄만 알면 쉽죠. 그래서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건 어렵고 이 책에는 뭐 불편한 게 많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윈도우 8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윈도우 7에서는 이거지 뭐 95페이지 우리 방금 전에 복원 기능이에요. 여기 취소할게요. 다음 누르지 마시고 취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원을 하면 윈도우 8도 복원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된다? 오케이. 껐다 켜주면서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라고 뜰 거라고. 그 다음 99페이지 보세요. 안전 모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아까요. 컴퓨터 킬 때 F8번 누르는 거예요. 그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은 예,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안전 모드로 떠도 똑같아요. 화면은 똑같이 뜨고 네기팅이 안전 모드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 대신에 프린터는 작동이 안 되고 스피커에서 소리도 안 나고 기본적인 것만 테스트 해가지고 안전 모드에서 빠져나와야지. 그럼 이제 정상적인 윈도우 모드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101페이지 보니까 아까 그 부트로더 부트 매니저 관리 뭐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트로더 복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트로더 그 복구하는 과정이 책에 써 있어요. 책에 써 있으니까 책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부트로더를 복구하려면 윈도우가 켜져야 뭐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안전 모드라도 작동을 해야 이게 명령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 모드마저 안 켜지면 어떻게 돼? 아까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제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뭐 PC 복구하는 방법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복구라는 거를 사용해주면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려면 어려우니까 윈도우를 넣어주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넣어주면은 안에서 초기화 작업만 해주면 된다 이거지. 초기화 작업만. 근데 윈도우 8은 이런 게 있으니까 편하고. 그 다음 뭐 106페이지 보면은 뭐 PC 초기화라 그래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라. 일반 사용자들이. 그리고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있는 컴퓨터를 사면 이런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자체적으로 서비스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싼 걸 사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동네에다 맡기거든. 그럼 동네에서 뭐라 그래?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돈 더 받아가죠.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제품을, 삼성 노트북을 샀다, 삼성 데스크를 샀다, 삼성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 서비스 센터로 전화 가는 거예요. 1588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와서 좀 봐주쇼. 그러면 그네들이 원격으로 해드릴까요? 그럼 아이씨 귀찮으니까 빨리 오라고, 내일 오든지 하라고. 그러면 출장비만 주면 돼요. 출장한 사람. 그리고 이거 좀 해주셔 그러면 제일 편해요 그게. 아니면 갖고 가시든지. 근데 요즘은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 PC 관련 데스크가 없어요. 여긴 가전제품, 여긴 스마트폰 한 20창구나 돼. 창구가 20개나 되는데 PC는 없어. 없는 데가 많아요. 전화를 걸어야지 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전화를 걸어서 AS,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뭘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그럼 저쪽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는데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와서 좀 해주시오. 그러면 시간 조정해서 알겠습니다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삼성 유니폼 쫙 입고 깔끔하게 온다고. 그러면 얘기해주면 그 사람 보는 순간 알지. 그런 것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뭐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장비만 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그냥 고객님이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출장 요청한 거 취소 처리할게요. 그러면 출장비도 안 줘도 되고. 요즘 서비스맨들이 잘해요. 그렇게 관리하면 돼. 근데 이제 저는 삼성 걸 안 쓰잖아요. 제가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립품을 쓰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조립품을 쓰실 거라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써야 돼. 컴퓨터에는 기본 상식이 없는데 조립 제품을 쓰면 답답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 이게. 누구한테. 제가 있으니까 도와드리지 저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 삼성 거 사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제일 안전하거든. 안전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 PC 복구를 위한 뭐 사용자 지정 이미지 만들기에서 110페이지 보면은 이미지 만드는 과정도 있고 그래요. 윈도우가 이런 기능을 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도 이런 기능을 해놨어요. 지금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컴퓨터가 또 불편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해놔가지고 강의실 컴퓨터에 여러분 사용하시다 보면 혹시 그런 메시지 안 나와요? 오른쪽 끝에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안 떠요? 그게 지금 자동 복구 기능을 위해서 계속 무슨 뭐 백업 명령을 설정해놔서 그래요. 그 공간은 한정적인데 계속 지금 백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걸 지우고 새로 백업하는 게 그대로 두고 백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공간이 항상 부족하지. 그러니까는 부족합니다. 그 기능을 멈춰놔야지. 그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잠시 있다가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트북에 관련된 걸 좀 설명드리고 작업관리자라는 말도 좀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113페이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작업관리자로 시스템 상태 확인하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컨트롤
쉬프트 ESC. ESC는요 이거예요.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스케이프란 말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글자 이 글자 이 글자. 저기 있네 저기. 여기 저 창문 위에 저 꼭 문짝 위에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탈출이죠 탈출. 근데 이거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고 얘는 얘도 탈출인데 얘도 탈출이에요. 탈출은 탈출인데 길이 없어요. 아무데나 탈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옛날에 화장품 광고 중에요 엑시트로 탈출해라 이런 거 있었어요. 카피 생각 안 나시죠?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화장품 바르면 해결이 되는구나. 길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스케이프는요 길이 없어요. 아무 때나 그냥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 조종사가 탈출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뚜껑 열리면서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스케이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터넷 뭐 하다가 무슨 작업을 했어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ESC 누르면 사라지고, 무슨 메뉴가 나왔는데 ESC 누르면 사라지고, 인쇄하려다 ESC 누르면 취소되고. 그러니까 뭘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로 많이 써요. 빠져나오는 기능으로. 이게 탈출이니까 맞습니다. 빠져나오는 기능으로 하는데, 엑시트라는 거는 딱 정해진 길 외에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고, 이스케이프는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면 이런 작업 관리자가 뜨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는 거 있었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용어를. 이걸 우리는 리부팅 한다 그래. 리부팅. 리부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콜드 부팅이 있고요, 웜 부팅이 있어요. 웜 부팅. 콜드 리부팅, 웜 리부팅이 있어요. 콜드는 전원을 이용한 재부팅 하는 거고요. 웜은 뭐냐면은요, 전원을 이용하지 않는 거. 전원을 이용하지 않는 재부팅. 그럼 아까 우리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껐다 켜졌죠? 그게 웜 부팅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전원을 누르면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죠? 그 다음에 리셋이라는 스위치도 있어요. 리셋. 우리 전원 스위치,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전원 스위치만 있어요. 리셋 스위치가 없어요. 리셋 스위치가. 제 컴퓨터는 리셋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탁 꺼져요. 그냥 껐다 켜져요. 이렇게 전기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부팅을 하는 거를 우리는 콜드 부팅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윈도우 98에는요, 윈도우 95에는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한 번, 두 번, 그럼 껐다 켜져요. 옛날 도스 시절에는요, 컨트롤 알트 키, 이제 컨트롤 알트를 먼저 누르고 딜리트를 누르겠죠. 그럼 껐다 켜져요. 윈도우 XP서부터는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100번 눌러도 안 껐다 켜져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때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느냐, 뭐 암호 변경하겠느냐, 아니면 시스템 종료하겠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윈도우 98에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껐다 켜져요. 한 번만 누르면 가만히 있는데. 왜냐면 옛날 생각에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껐다 켜져 버리면 윈도우에서 작업하던 게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막아놨어요. 근데 윈도우 XP로 들어오면서 아예 막아놓은 거지.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눌러봤자 리부팅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거고.
근데 아까 우리 전원을 켜갖고 시머스 들어갔다가 컨트롤 할 때 딜리트 키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윈도우를 안 넘어갔으니까 리부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부팅 한다 그래. 원부팅. 예. 컨트롤 시프트 ESC 키 눌러서 작업 관리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 관리자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제 어렵지. 뭐가 어려우냐?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용어. 컴퓨터는 우리가 클릭, 더블 클릭, 인터넷 이것만 할 줄 알았는데 뭐 작업 관리자도 나오고 리부팅도 나오고 뭐 시모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고 싫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피곤해져. 이거를 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딱 보는 순간 반가워요? 아, 저도 짜증나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얘를 여기 있는 버튼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나오게끔 또 해놓고 자주 봐야 되니까. 자, 뭐 파일, 옵션, 보기, 도움마 이건 필요 없고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 뭐고 프로세스가 뭐고 서비스가 뭐고 성능이 뭐고 네트워크가 뭐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13페이지 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ES 키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를 실행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는 윈도우 8이잖아요. 윈도우 8은 메뉴가 좀 다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윈도우 8은 화면이 좀 다른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윈도우 8에서는 프로세스라는 말은 나오고요. 성능도 나오고요. 이게 뭐야? 글자가 하도 작아서. 예, 웹 히스토리도 나오고 시작 프로그램도 나오고 사용자도 나오고 뭐 서비스는 여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있나? 뭐 그런 것도 없다. 뭐 프로세스 이런 건 있고 사용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 정보니 무슨 뭐 시작 프로그램이니 뭐 이런 거는 없네. 그게 윈도우 7은 세분화되어 있고요. 나눠져 있고 윈도우 8에서는 합혀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보여드려야지 뭐. 자, 일단 응용 프로그램은 뭐냐 이거부터 볼게요. 응용 프로그램은 현재 이 컴퓨터에서 제가 사용하는 게 네 가지라고 떠 있어요. 캠타시아라는 프로그램과 제가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데 이 녹화 프로그램 하나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실행해 놨고요. 메모장 실행해 놨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제가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겠지 뭐. 현재 3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얘 선택하고 작업 끝내기 누르면 강제로. 근데 얘는 글자를 써놨으니까 저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는데 아까 이 창에서 예를 들어서 작업 끝내기 눌러가지고 이제 강제로 거기서 눌러버리면 얘가 저장도 안 되고 바로 그냥 종료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되죠. 그럼 얘는 언제 하느냐? 인터넷을 실행했더니 인터넷이 안 되네. 막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래, 막 이상해. 뭔가 불안해. 그러면 작업 관리자에 들어와서 강제로 종료하는 거예요. 강제로. 멈춰 있는 거는 마우스도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죠? 그럼 굳이 여기 들어올 필요는 없고.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 들어오시면 우리 컴퓨터 안에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요.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작업 관리자 뜨잖아요. 그럼 프로세스 와보세요. 그럼 ADB, 뭐, 오디오, 뭐, 이런 것도 보일 건데? 브릿지, 이런 거 뭐예요? 브릿지? 근데 브릿지가 뭔지 아세요? 아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개발하는 회사. 근데, 브릿지라는 거 우리 안 쓰고 있잖아.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오른쪽 눌러서 끝내게 하세요. 브릿지 끝내게 하라고. 오른쪽 눌러서 끝내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저는 여기 뭐 모비즌도 있어요. 모비즌. 여러분 모비즌 없겠지 뭐.
그러면 아까 브릿지가 왜 떴을까? 전원을 켜면 윈도우에서 브릿지가 작동되게끔 해놨나봐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오게 실행하면 막아놓으면 편하겠죠. 그게 이 책에서 말하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공간이에요. 이 책에 지금 113페이지 네 번째 시작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가면 윈도우를 시작할 때 실행되는 시작 프로그램 목록이 나타나는데, 어떤 거는 넌 나타나지 마. 그때 브릿지가 있겠지. 그 브릿지 너 실행하지 마. 그럼 처음부터 실행이 안 될 거 아니야. 쓰지도 않는 게 실행되고 있으면 짜증나지. 공간만 차지하잖아. 메모리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자, 성능 가보세요. 성능에 가면 위에 거는 CPU가 아래 건 메모리인데, 우리 강의실 메모리 2기가예요. 2014. 근데 그 중에 저는 지금 750 쓰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750 중에 뭐냐? 아까 여기 보면 뭐도 있었어요. 브릿지를 제거했으니 그나마 700이 걔 켜 있으면 또 올라갔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모비진이라는 게 있어요. 모비진은 뭐냐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이거 안 할 거거든요. 그럼 꺼내놔. 이거 종료시켜놔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숫자가 다 못 1이라도 내려간다고. 이 숫자가 내려간다고.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빨리 갖다 버려야지. 그래야 공간을 활용하죠. 자, 집에 고장난 냉장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지도 않는 거. 공간만 차지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빨리 갖다 버리면 집이 널널해지겠죠? 그게 프로세스예요. 안 쓰는 거 있으면 빨리 치워버려야 되거든. 그리고 성능에서 수치가 나타나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예. 자, 한 가지 좀 더 볼게요. 얘를 닫을 거고요. 자,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 버튼 누르면 뭐가 껌뻑껌뻑 거려요?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란에 껌뻑껌뻑 거리죠? 그럼 거기다가 ms config라고 쓰세요. 뭐라고? 이렇게 ms configuration, ms config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요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ms config라고 치면 시스템 구성이라는 화면이 하나 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이 있죠. 이거요.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윈도우 8에는 그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보여드려요. 여기 시작 화면이 안 떴어요? 자, 여기 지금 시스템 구성 모드로 들어가는데요. 부팅 뭐 서비스 이름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부팅 한번 가보실래요? 부팅에 가면 여기 30초라고 나와요. 30초 보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껐다 키게 되면 안전 모드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서비스 뭐 점검 모드로 들어갈까요? 정상 모드로 들어갈까요? 물어봐요. 그 시간을 30초 준다고. 이걸 만약에 내가 10초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10초 동안 딱 카운트 돌아가고 나서 그 값으로 딱 작동되는 거지. 30초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모드로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킬 때마다 안전 모드로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시작 프로그램 가볼게요. 시작 프로그램.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가면 리얼텍 HD 오디오 관리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안랩,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한컴 업데이트 체커, HNC 체커, 아까 뭐 브릿지 이런 거 보이네. 보이죠? 근데 아까 브릿지인가 그거 굳이 안 쓰는 건데 켜 뜬다 그랬잖아. 그럼 브릿지를 빼.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껐다 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브릿지가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안 쓰지만 다른 반은 쓰니까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빼. 우리는 안 쓰지만 다른 반은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뭐 HNC 체커니 한컴 업데이트 체커 있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 선생님 자리에도 한글과 컴퓨터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창 하나 떴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빼놓으면 그 창이 안 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해 줘야지. 근데 이런 게 있으면 편리성은 있지만 어때요? 부팅되는데 오래 걸리지. 뭐 이것도 실행하고 저것도 실행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나는 굳이 할 줄 아니까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필요하면 할 거야 하는 분들은 빼면 되고. 근데 여기 리얼 오디오 HD 오디오 관리자라고 하는 거 리얼텍 이걸 빼면 안 돼요. 그럼 소리 안 나. 이게 사운드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광고창들이 뜨는 게 나와요. 광고창들이. 제조업체가 리얼텍이고 MS고 인텔이고 한글과 컴퓨터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무언가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걔는 뭔가 불안하지. 이렇게. 그럼 그걸 가지고 검사해보면 되잖아. 인터넷상에.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또 없애야 돼요. 뭐 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오면 걔 여기서 이렇게 빼면,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걔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 어딘가 연결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체크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설치한 거, 제어판의 프로그램 기능 관리 모드에 들어가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시스템 구성 MS 컴퓨터에서 보는 방법. 여기 없으면 어디에 있다? 이제 그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날짜를 돌려놔야지. 이전 날짜로 복원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굳이 우리가 해제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를 다 안 하잖아요. 모두 사용 안 하면은요 컴퓨터 금방 켜져요. 소리도 안 나고 스피커 작동도 안 되고 되게 그럼 어떤 거는 해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IME 201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IME 2010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한영 전환하는 거 있죠? 우리말 영어 쓰는 거, 그 프로그램이에요. 얘를 만약에 빼놓으면 어떻게 돼? 영어만 나와. 우리말 못 써. 꼭 필요한 게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여기 아도비 CS4 서비스 매니저 있죠? 사실 얘는 안 써도 돼요. 우리 강의실은 그래픽 수업 안 해요. 옆방에서 하지. 옆방에서. 그러면 브릿지하고 여기 아도비 CS4 서비스 매니저라는 거 있어요. 아도비 CS4 서비스 매니저하고 이 브릿지 이 두 개는 솔직히 안 해도 돼. 그럼 빼놓고 확인 눌러도 돼요. 근데 얘 때문에 방해받는 거는 사실은 없는데, 요거를 사용하면은 메모리에서 조금이라도 꺼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한 거고. 그냥 둘게요. 취소합니다. MS 컴피그를 이용하면은 지금 책에 그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 8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윈도우 7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윈도우 8이.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윈도우 8을 한번 깔아봐야 될 텐데, 조만간에 한번 깔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 8을. 윈도우 8을 깔아보는데 윈도우 8을 평생 쓰지는 못하고 한 달 정도만 써보려고. 가상으로. 여기 윈도우 7을 없애고 윈도우 8을 깔 수는 없으니까는 가상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 거니까 제가 필요할 때 문자를 보낼게요. USB 메모리를 좀 가져오세요 라고.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사용자 계정 나와 있는데, 계정 잠깐만. 아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복원하는 기능 했었죠. 복원. 윈도우 복원하면 이전 날짜로 되돌리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5년 01월 15일 날, 15일 날이 아니라 21일 날, 오늘 날짜죠? 예. 내 문서 폴더에다가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해 놨어요. 근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2015년 01월 19일 날짜로 복원을 했어요. 복원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그 날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21일 날 작성한 문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어요. 복원을 하면 윈도우상에 아까 시스템 복원했잖아요.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아니면 아까 컨트롤 그 퍼즈키 눌러가지고 로고 플러스 퍼즈 누르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시스템 보호에 들어가서 여기 뭐 어디야 시스템 복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날짜 이전으로 되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니까 19일 날짜도 있었고 16일 날짜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제 작성한 20일 날 날짜에 작업한 거는 19일 날짜로 복원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그대로 있어요. 예. 복원을 하면 시스템의 상태만 복원하는 거예요. 저장된 문서, 그 다음에 즐겨찾기 해놓은 거 있죠? 이런 거 등등 개인적인 자료들은 사용자의 자료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용자의 자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자료들은 보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한글 2010을 설치했어요. 한글 2010을 설치했고 그저께 날짜로 돌려놓으면 한글 2010 설치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있기는 있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날짜로 되돌리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죠. 프로그램 지우는 게 아니라 환경만 바뀌는 거예요. 환경만.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딱 켜는 순간 뭐가 바뀐 게 있나 하고 확인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글 2010을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에 현재 상황은 여러 있었는데 한글 2010이 설치가 됐네 라고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복원을 하기 위한 기능을 기억을 시켜놔요. 그러면 한글 2010 설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제나 그저께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글 2010 설치하는 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에 가보면 다 있어요. 설치는 돼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뿐이야. 그럼 다시 설치하면 또 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아니지.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저장해놓은 문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잔뜩 저장해놨는데 윈도우 복원을 해놨더니 없어졌다.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사용자 자료들은 그대로 다 복원을 해주고 환경만 바뀐다. 환경만.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사용자 계정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업할 때마다 싸움나. 연습을 하고 싶은데 또 계정 만들까봐 걱정. 계정은 뭐냐면은요, 하나의 PC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는 사용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탕화면, 즐겨찾기, 또 내 문서 있잖아요. 문서들, 내 문서 폴더들 있잖아요. 내 그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죠. 이 강의실 컴퓨터는요, 이 바탕화면을 제가 바탕화면을 바꿔놓으면 다음 선생님이 싫어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아이콘을 제가 지워버리면, 옮겨놔버리면, 삭제해버리면, 프로그램 삭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콘만 빼버리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실행해서 내가 즐겨찾기를 해놨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필요하지만 누가 보면 지저분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걸 왜 했냐, 하지 마라, 빼라, 넣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럴 거라면 너 따로 나 따로 쓰자 이거야, 컴퓨터를. 그게 사용자 계정이에요. 그럼 최초 하나의 계정은 있지. 여기는 서부라고 하는 계정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거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서부라는 계정이 하나 있거든. 서부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얘는 건들면 안 되지. 근데 얘를 건드려. 여기다 패스워드를 바꿔 걸어놓는다든지. 우리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걸 걸어놓으니까 못 쓰는 거야. 이걸 말고 하나 더 만들어야지. 자기 거를. 그렇겠죠. 쇼핑몰 반도 그렇게 만들고 블로그 반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바탕화면에 내 마음대로 뭐를 넣어놔도 그건 나만 쓰는 거니까. 즐겨찾기에 뭐를 집어넣어놔도 나만 쓰는 거니까. 내 문서에 뭐를 넣든 뺐든 거기다 뭐 연습삼아 뭐를 넣든 나만 쓰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자네들도 쓴다면 아빠 계정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빠는 즐겨찾기를 뭘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 그럼 애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아빠 자료가 보이면 애들이 괜히 건들다가 지워먹으면 문제가 되잖아. 애들 혼나잖아. 그러면 엄마 계정, 아빠 계정, 자네들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자 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자, 시작. 제어판 사용자 계정. 혹시 얘가 범주로 되어 있으면 사용자 계정 이거 누르셔도 되고, 또 저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 또 사용자 계정 누르시면 돼요. 네.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계정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사용자 계정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를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얘는 아빠가 쓰고 있는 계정일 테고 또 여기는 누군가가 먼저 선점해서 쓰고 있는 계정이니까. 그럼 다른 계정 관리를 하나 눌러서 여기다가 새 계정을 만들어야지. 근데 괜히 얘를 건드려. 얘를 눌러가지고 암호를 여기다 만들어. 뭐 안 되지. 큰일 나지. 그 민폐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끼리 싸움나. 뭘 어떻게 그따위로 가르쳐놔갖고 패스워드를 걸어놔갖고 다른 사람 수업도 못하게 만들었냐. 아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그놈이 누구냐. 전화해서 빨리 패스워드를 알아내봐라 하고 난리가 나요. 왜? 다음 사람이 수업을 못하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말고 새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계정 만들기 딱 누르면 이제 이렇게 뜨죠. 이름을 뭐로 할 거냐. 그럼 우리는 뭐 PC 정비반 하고 쓰겠지. 다 계정 만들기 누르지 마세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표준 사용자로 할 거냐 관리자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해.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고 썼어. 어린이. 우리 아그. 엄마가 쓰는 컴퓨터인데 애기 이름을 써. 여기에 자녀를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자녀는 관리자 계정으로 하면 안 돼. 표준 사용자를 써야 돼. 뭐냐? 관리자 계정은요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로그인을 하면, 자녀라는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면 프로그램을 삭제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설치하는 거 삭제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설치도 한단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죠. 그때는 표준 사용자로 해놓는 거야. 엄마가. 그러면 이거로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제거도 못하고 설치도 못해요. 그냥 있는 것만 쓰는 거야. 있는 것만. 그럼 엄마 거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패스워드를 걸어놔야지. 엄마는 애들 못 들어오게. 그럼 애가 게임을 하나 설치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겠지. 엄마 나 이거 설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겠지. 야 이건 안 된단다. 뭐 이렇게. 근데 7살 넘으면 다 알아들어요. 우리 엄마 뻥치고 있구나 하는 거. 엄마 계정으로 들어가면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 거라면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야 뭐 폴더 만들고 삭제하고 이런 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환경 설정이 있었잖아. 아까 제어판에 있는 걸 설정한다든지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표준 사용자는. 그래서 관리자로 꼭 해서 이제 만들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면 이제 껐다 키게 되면 서브로 갈까요? 뭐로 갈까요? 묻죠. 두 개. 그럼 이제 클릭을 하고 패스워드 안 걸려 있으면 들어가고 패스워드를 걸어놨으면 맞춰야 들어가고 이런 거죠. 무슨 이해인지 아시겠죠? 내용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만들지는 않고 과정까지만 연습을 해봤어요. 과정까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노트북이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노트북은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업무 때문에 갖고 나가. 근데 노트북 특성상 이렇게 놓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계정을 걸어놔야지. 암호를 걸어놔야지. 그걸 켜졌다 하더라도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그리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화면 보기라고 아시죠? 화면 보기. 여기 지금 바탕화면에 가서 우리가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로 들어가면은 화면 보기라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 갔냐? 제어판에 가서 디스플레이 화면 보기 어디 갔어? 아까 했는데 왜 못 찾지? 여기 있네. 예. 개인 설정에 하면 끝에 화면 보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와서 화면 보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한단 말이야. 리본으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이렇게. 근데 윈도우 XP에는요. 윈도우 98까지는 패스워드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리본을 리본에다가 놓고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몇 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기가 쫙 작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우스를 딱 흔들면 돌아와야 되는데 패스워드를 걸어놨으니까 패스워드를 맞히라 그래요. 그럼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화면 보기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껐다 켜버리면 돼요. 껐다 키면 된다고. 근데 껐다 켰는데 상대편이 패스워드를 안 걸어놨는데 계정에다가 그럼 무사 통과 들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화면 보기 설정이 없어요. 이제는 윈도우 XP서부터는 빠져나갔어요. 패스워드 설정하는 난이 없거든요. 그럼 패스워드를 어떻게 맞추는 거냐? 사용자 계정에 아까 우리 서브로 접속할 때는 패스워드가 없었죠. 그렇죠? 패스워드를 만들면 화면 보기도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설정돼요. 과거에는 화면 보기에다 따로 패스워드를 설정을 했는데 이제는 윈도우 상에 있는 패스워드를 계정에다 패스워드를 설정해 놓으면 화면 보기도 따라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보기가 설정이 됐는데 화면 보기가 작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화면 보기 이렇게 작동이 됐는데 이 화면 보기를 내가 마우스로 흔들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용자 계정에 패스워드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패스워드를 맞춰야 돼. 그건 주인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얘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봐야 돼. 몰래 볼라 그랬더니 패스워드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 못 보는 거예요. 보안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건 최소한의 패스워드를 걸어놔야 돼요. 계정에다가. 집에다 쓰는 거는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야? 아까 CMOS 셋업에 들어가서 거기 관리자에 보면 세큐리티 부분에 패스워드 지정하는 거 있었죠? 컴퓨터 자체를 못 키게끔 만드는 거. 그걸 해놓은 게 더 좋죠. 그걸 만들어 놓으면 아예 못 킬 거 아니야. 노트북을 켰더니 기계에서 패스워드를 물어보잖아. 그 패스워드를 못 맞추면 윈도우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교육기관에 가면 강사 컴퓨터에다 패스워드를 걸어놨어요. 시스템에다. 그리고 그거를 강사한테 문자로 보내줘요. 강사가 이제 새로 오시면.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얼커니 해갖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러 갔더니 컴퓨터를 키니까 시스템 패스워드 걸려있어. 그래서 사무실에 요청을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 학생들한테는 알려주지 말. 왜냐면 여기에는 여러가지 학생들 자료들이 들어있잖아. 신상들이. 그걸 누군가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 원초적으로 막아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뭐든지 내가 쓰는 물건을 남이 못 건들게 막아야 돼요. 내 거 왜 봤니? 이게 아니라 못 보게 막아야지. 못 보게 막았는데도 봤다 그러면 그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지, 막말로. 근데 이렇게 틀어놓고 나갔어. 근데 여기 뭐가 있네? 너 왜 봤어? 보이는 걸 본 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 그거는 최선의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근데 윈도우 7은 사용자 계정에다 패스워드를 걸어놓으면 문제가 패스워드를 모르면 이제 까먹으면 어떻게 돼?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다른 데로 복사를 해서 이제 컴퓨터 하드를 빼서 가져가면 되느냐? 안 되더라고 요즘은 또. 옛날에 98 같은 경우는 XP 같은 경우는 그 하드를 떼어서 다른 데 가져가면 그 컴퓨터로 다른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다른 사람 패스워드 걸어놓은 계정도 볼 수가 있는데 윈도우 7은 안 보여요. 막아놓게 있더라고. 본인도 패스워드를 모르면 어떻게 돼? 그 컴퓨터를 못 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해야죠.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윈도우 8은 좀 달라요. 윈도우 8은요. 처음에 부팅을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보게 할 수도 있는데 물어보게 됐을 때 어떤 패스워드를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아이디 패스워드를 걸어요. 거기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MS사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로그인을 하거든. 로그인. 그럼 그 패스워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패스워드를 까먹으면 어떻게 돼?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서 패스워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인증번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맞춰서 들어오면 되지. 그럼 내 컴퓨터 키면 되지. 그렇게.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윈도우 8에다가 MS 로그인 패스워드를 세팅하면 되는데 그냥 계정 패스워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7처럼. 근데 그 계정 패스워드가 본인이 생각하던 지금까지 잘 썼는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보니까는 안 맞더라는 거야. 누가 건드린 건지 몰라도. 근데 회사에서는 없다 그러고 본인이 이제 기억이 쇠퇴해져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몰라도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방법은 하나예요. 컴퓨터 쓰세요. 그 안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명정보 가야지. 명정보 가야지. 명정보. 돈 내고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가져가면 이 컴퓨터가 네 거냐 이걸 확인을 해야지. 훔쳐온 컴퓨터 갖다 놓고 패스워드 돈 내고 패스워드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야.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누구 거냐 이거야. 그럼 회사 거다. 그럼 회사에 대표이사에 무슨 그런 허락서를 받아와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모니터에다 붙여놔. 패스워드는 뭐고 이런 거. 많아요. 사무실 가면 모니터에 많이 붙여놔요. 그러면 그건 패스워드가 아니지. 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서울시청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체들은요. 이 보안카드 있잖아요. 개인 보안카드. 이걸 출근할 때 찍죠. 찍고 근무할 때 얘를 꽂아요. 컴퓨터에다. 카드를 꽂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꽂으면 안 되니까 꽂고 나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작동이 돼요. 그럼 계정이 필요 없이 이거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빼죠. 밥 먹으러 가니까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빼면 컴퓨터를 안 쓰는 거죠. 그렇죠. 화장실 갔다 와서 모르죠. 화장실 갈 때는 목걸이만 풀고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밥 먹으러 나갈 때는 나가야 되잖아. 건물 밖으로. 그때 빼고 밖에 나가서 찍고 또 밥 먹고 들어와서 찍고 들어와서 컴퓨터에 꽂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근무 시간에 어딜 들락날락거리는 게 다 나온단 말이야. 너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들락날락 몇 번 어쩌고 저쩌고 페널티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의 인격을 손상시킨다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회사에서는 보안 업무차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그럼 이 컴퓨터를 요 카드를 가지고 회의실 갔어. 회의실에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딱 꽂으면 돼. 그러면 거기에 내 컴퓨터 내 자료가 뜨는 거죠. 안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걸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얘를 꽂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게 이제 크라우드 시스템이라 그래. 크라우드 시스템. 그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121페이지 보니까는 MS 계정으로 뭐 암호를 재설정하는 과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거는 윈도우 8이니까 가능하고 7은 이런 기능은 없어요. 대신에 요거는 생겨 있죠. 여러분이 이제 엑셀 2013 같은 거를 실행하면은요, 사용자 계정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엑셀 2010은 안 나오는데 2013부터는 오른쪽 끄트머리에 로그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거를 웹에다 저장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엑셀을 실행하면 로그인을 하면 제가 로그인이 됐으니까 MS 클라우드에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자료 또 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이제는 많이 나오거든요. 클라우드 기법이라든지 클라우드 이제 환경이라고 하죠. 클라우드 환경. 이걸 모르면 또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N 드라이버. N 드라이버 들어보셨어요? 예. SK T 월 T 드라이브, T 클라우드, 뭐 T 클라우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다음 클라우드. T 클라우드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는 SK텔레콤 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제 여기 연락처, 문자 주거니 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진을 찍으면 그게 T 클라우드로 전송이 돼요. 백업이 되는 거지, 백업이. 그럼 만약에 이제 핸드폰을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교체했는데 전화번호를 못 옮겼단 말이야. 그럼 T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면 거기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전화번호는요, 가장 좋은 게 네이버 전화번호부. 네이버. 해보셨어요? 네이버 전화번호부? 보여드릴게요. 안 해보셨어요? 그럼 컴퓨터 인터넷 뭐 하세요? 실례지만 인터넷으로 주로 뭐 해요? 신상? 핸드백 나온 거? 우리 집 식구는요, 인터넷 하면 뭐 하느냐, 요리 프로만 봐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거를 만들어 내와요. 창작이래. 자, 네이버에 접속을 해볼게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패스워드가 헷갈려. 자, 여기 이제 네이버에 가시면은요, 네이버 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상단에 여기 상단에 뭐가 있거든요. 뭐야? 여기 뭐 메일로 가볼까? 메일로 가봐도 나오지. 여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라 뚝딱. 여기 있네요. 여기 캘린더, 주소록 이런 게 있어요. 주소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 연락처들이 쭉 있는데 연락처는 살짝 가릴게요. 여러분 개인의 전화번호가 들어있으니까. 자,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스마트폰에다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겠죠. 그때마다. 그러면 얘를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요. 그럼 아까 그 주소록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편집은 PC에서 하는 게 편집이 빨라요. 그럼 아까 그 환경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 환경에 들어가면 여기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PC 정비 있네. 여기 여러분들 연락처 딱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연락처를 제가 수정을 해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반 저런 반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시 보내요. 그럼 변경되게 쫙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류별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전자우편 주소록에 또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걸 또 일로 받아오면 되고. 그래서 두 개를 연동하는 거지. 근데 실시간 동기법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동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제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갤럭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 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삼성 키스. 삼성전자에서 제공해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 PC에다가 전화번호를 백업할 수도 있고요. 문자 주고받은 것도 백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했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못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지워지면 어떻게 돼? 문자 주고받은 거 이런 거 다 꽝되는 거죠. 이 클라우드라는 환경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 한글 2007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다 다 설치하는 거죠. 컴퓨터가 10대가 있으면 10대를 다 설치해야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클라우드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걔를 실행하면 그냥 내 컴퓨터에 열려. 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빠져나오겠고. 제 홈페이지 저 프로그램 자료실인가 여기에 웹 포토샵이라고 했어요. 웹 포토샵. PC 정비 자료실, 저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웹 포토샵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실행을 하면 여기 링크 걸려 있어요. 웹 포토샵이에요. 발음도 어려운데. 그러면 이렇게 웹 인터넷 창이 열려요. 근데 얘가 포토샵 화면입니다. 얘가 포토샵이에요. 이게 뭐야? 이런 광고 안 나오면 좋은데. 로그인 하시면 이게 사라지는데. 아이씨. 자, 그럼 여기서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사진에 가서 샘플 사진을 불러오겠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오른쪽에 광고가 아주 구질구질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포토샵 배우고 싶은 분도 알잖아요. 올가미 툴 씌워가지고 뭐 이렇게 편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포토샵을. 포토샵만큼 기능이 100%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걸 이용하면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하고 싶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포토샵, 파워포인트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이버에 가도, 네이버 엔드라이브에 가도, 다음 클라우드에 가도, 구글 클라우드에 가도 다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는 가면 갈수록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들이 돈 주고 안 사고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게 바로 뭐다? 클라우드 개념이다. 클라우드. 포토샵이요? 제 컴퓨터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 자료실. 그럼 여기 웹 포토샵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누르세요. 그럼 여기 사이트 링크라고 써 있네.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뜨잖아.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안 떴다고요?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